네, 10시 전세역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움직임 일단 반등세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코스닥이 1.8%까지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0.9%까지 상승폭 재차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보니까 뭐 게임주도 좋고요. 뭐 LG화학을 비롯한 화학주들의 움직임도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오늘 게임주 오른 거는 로블록스 뭐 영향인 건가요? 왜 오르는 거죠, 게임주가? 네, 뭐 로블록스 영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장에서 워낙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죠. 뭐 19%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용자 수가 좀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게임주다라든지 이런 비대면 관련된 종목군들에 굉장히 좀 좋은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사용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었던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들로 이어졌었는데 사실 그 이후부터는 또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사용자 수가 그렇게 막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고 워낙 이제 Z세대보다 뭐 조금 더 어린 친구들까지 해서 좀 사용자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의 이런 성장 흐름들 그리고 뭐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좋아질까라는 물음표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들이 좀 종료가 되면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용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시각이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해당 관련된 이제 기업들 뭐 당연 로블록스로 접근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국내 게임주들 뭐 위메이드가 대표적으로 항상 관련주로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움직이니까 위메이드 맥스 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훈풍에서 좀 좋은 시그널이 됐다.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좋은 이슈에 대한 이런 좀 고품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NFT 이후에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물음표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로블록스 이슈로 인해서 뭐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성수기까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쉬었고 그럼 이제는 한 번쯤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저가 매수세들이 좀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게임주 오르는 것에 뭔가 배경이 로블록스라면 메타버스도 같은 의미일까요? 메타버스가 게임즈에 연관이 되긴 하더라고요. 게임즈에 연관이 되는데 네.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들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좀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김지훈 대표님은 화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오늘 LG화학이 이렇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네, 사실 네.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 올랐을 때 좀 소외를 받았잖아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4% 넘게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네, 일단 화학주 전체적으로는 그 컨센서스 자체가 이제 3분기 실적 나오는 게 전체 컨센서스가 뭐 40% 정도 더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대형 화학주. 근데 그 이유는 역시 기초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굉장히 그 수요 감소 둔화 우려랑 재고 누적된 부분에 있고요.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이나 롯데케미칼의 뭐 다 큰 특징은 역시 신규 부가가치 사업이랑 연관이 돼서 이 부분 쪽에서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말씀 주신 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떨어져 나가니까 뭐 알짜 그거를 뭐 그 이익이 감소되는 우려를 했는데 물론 기초 석유화학 제품에서 많게는 지금 뭐 업황의 최대 악화를 감안하면 뭐 80%까지 이익이 QOQ로는 80%까지 이익이 빠질 거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첨단 소재랑 전지 사업부의 이익이 QOQ로 50% 넘게 성장하면서 첨단 소재랑 배터리 이익의 합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조 1,000억대 그리고 2023년까지는 1조 한 6천억대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지랑 첨단 소재의 이익이 이제 처음으로 2022년에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매출은 제외하고 이제 이익단에서 50%가 넘는 이익의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첨단 소재로 다시 그 사업의 펀더멘탈이 완전 재부각되는 그런 모습으로 LG화학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네. 또 증권사에서도 계속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양쪽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최근에 수급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 10일
거래일 동안 상위 순매수 종목에 그 LG화학이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측면에서 수급적으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확인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 가운데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은 사실 로블록스의 그 게임 배경이 메타버스 환경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좀 오른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제품 체험, 사용 경험을 확대에 집중한다. 이들 기업이 움직이면 또 관련 시장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상승은 어떻게 로블록스 쪽입니까? 로블록스 쪽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묻히긴 했는데 네. 애플의 또 XR 기기 관련된 좀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내년쯤에 나온다고는 하죠. 그쵸. 근데 이제 좀 반대로 움직였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구현이 다 되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갔어야 됐는데 이전의 시세는 소프트웨어 쪽이 먼저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기 쪽이 된다라는 거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해당 부분이 조금 먼저 소급해서 너무 빨리 움직여서 그렇지 해당 시장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 시장에 맞는 뭐 말씀해주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선언을 하고 있고 그런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과적으로 한 번에 좀 턴을 하는 시기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로블록스 이슈로 좀 부각이 많이 됐다. 그리고 이전에 대세적인 시세가 나올 때도 항상 미국장을 보셨었거든요. 네. 로블록스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의 다음 변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전과 좀 유사한 흐름들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는 MP의 주가가 현재도 장중에 9%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는 10시의 전세역전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봐야죠.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티플렉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티플렉스 지금 0.3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최근 3거래일째,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티플렉스 최근에 왜 이렇게 좋은 거죠? 이제 미중 갈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부터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티플렉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뭐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시세가 분출이 안 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총 대비했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에서의 좀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이 특히나 이번 시즌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단순 테마뿐만 아니라 기업의 본업에 대한 가치도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 봉강 절삭 전문 업체인데 지금 뭐 최근에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이런 가격 상승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 유럽 쪽에서도 약간 중국을 주적 느낌으로 지금 좀 상대를 해야 된다라는 기사들도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중에 대한 이런 이슈는 대만 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이 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3년인 이후에는 사실 좀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뭔가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부각이 되면 항상 부각되는 게 히토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연이은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조금 소폭 밖에 안 오르고 있는 이유가 지금 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거래일에 상한가, 급등했죠? 급등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상항 잔량에 대한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주의를 좀 받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늘 시세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슈는 한동안 더 강화가 될 수가 있고 이전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컸을 때가 이 종목이 뭐 7,95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가 4,000원대입니다. 그래서 뭐 이때는 실적까지도 좀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실적이 좋고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4,15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현재가 매수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4,950요 매물대 상단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720원으로 이전 저점보다도 더 깨지 않으면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모아가셔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플렉스 첫 번째 공략주 히토류 관련한 모멘텀
모멘텀을 가진 단기 또 상승을 그리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김지은 대표의 공략주는 뭘까요? 일진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장 주가 0.17% 소폭 오름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째 주가의 강세가 보이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차근히 주가의 회복세 다행히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사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롯데케미칼 드디어 이제 인수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쵸?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사모펀드 인수하는 말이 많았는데 롯데케미칼 인수하는 것 자체는 롯데도 2차 전지 소재에 본격적으로 사업 뛰어들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동박 관련돼서는 동박 자체가 소재단에서 전체 비중 원자재에서 원소재에서 비중이 10%에서 15% 차지하니까 절대 중요성을 빠질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만 톤 이상 생산 캐파를 증가하면 영업이익단에서 5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증설 자금이 필요한데 롯데케미칼의 뒷배경이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 SDI랑 장기간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 삼성 SDI 전체 동박 물량의 60% 넘게,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한 8조 5천억 정도로 장기간 8년 동안 납품하는 것으로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파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재미난 게 그 말레이시아 공장 이제 본격적으로 5공장, 6공장까지 가동될 건데 말레이시아가 전력비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요금도 싼데 인건비도 한 4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체 동박의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약 20% 정도 추정이 되고 전력비가 20% 정도 추정되는데 40%에 해당되는 비용단에서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진이 상당히 좋아질 거고 보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2023년 기준으로 풀캐파하면 약 2만 톤까지 포함해서 전체는 약 13만 톤, 2021년에 4만 ton이었는데 2025년에 13.5만 ton이면 연평균 캐파 증설률도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물론 1등은 SK 넥실리스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일진 머티리얼즈는 1.8만 ton이고 SK 넥실리스가 2만 톤에 별 차이 없는데 한 1년 정도 SK 넥실리스가 상당히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그 캐파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좀 벌크업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구리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3분기하고 4분기에는 실적이 소폭 하락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환율 부분에서 상쇄해주면 내년에 특히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가 매출단에서 한 4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이익단에서는 65% 성장이 나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올라감에 따라 PER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도 수준이에요. 하지만 최근 가격대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 그 일진 머티리얼의 흐름이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계속 롯데케미칼 인수와 관련된 좀 이슈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일진 머티리얼주 첫 번째 공략주로 확인해 봤는데요. 가격 전략을 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 얼마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최근에 기간 한 달 평균 매수가가 한 56,700원 정도 수준이고요. 외국인 한 달 매수가는 한 55,4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간 매수가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55,000원 한 500원 정도 수준에서 57,000원까지는 계속 매수가 9,000원 정도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75,500원 정도 선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짧게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 상승하는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 네, 손절가는 10% 정도 선인 55,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잡아주시긴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가격대는 살짝 눌림목이 발생할 때 매수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공략주 미래 나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급 관련해서 탑10 확인했을 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종종 등장했던 종목입니다. 미래 나노텍의 주가의 흐름을 쭉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7월 이후에 물론 이제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계속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래나노텍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좀 접근해 볼까요? 일단 단기 급등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할 거고요. 급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할 건데 일단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뭐 공급난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관련된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조금 시세들을 보시면 말씀해주신 대로 변동성은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좀 강력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단기 급등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전거래일에 조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이제 오일선과 이격이 좀 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격 좁히는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일단 수산화 리튬 관련된 공급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잘 공급을 받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될 텐데, 뭐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공급 체결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증설을 통해서 이제 생산 캐파들을 좀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양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 향후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단기 급등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최근까지 뭐 외국인이라든지 좀 장기 수급들은 좀 들어오는데 좀 빨리빨리 다시 이탈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나 뭐 투신이나 금융투자 보시면 최근에 좀 많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한번 좀 추가적인 급등은 이 좀 단기 눌림목들이라든지 좀 수급 이탈에 따라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도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의 좀 유의미한 좀 수급적인 흐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 그리고 개인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있다라는 거는 좀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출렁거릴 때 이슈가 부각이 되면 단기 수급 쏠림으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또 한국메탈 관련된 인수 이슈가 있는데 뭐 해당 부분이 좀 진행이 되면 양극재, 음극재 쪽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 다각화 부분에서도 향후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거래일 주가 급등 이후에 약간의 좀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매수 같은 경우는 14,5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18,000원입니다. 해당 부분 뚫어주려면 이전 거래량보다 고점 거래량보다 한 2배에서 3배 이상은 나와주면서 뚫어주면 더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 근처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좀 박스권 매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3,200원으로 이 저점 라인 부분들 좀 이탈이 되고 매물대 하단 라인 좀 깨지게 됐을 때는 좀 비중 조절을 해보시자라는 관점으로 가격 전략 지시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지금 보니까 오늘 공략주 가운데 2차 전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리튬 관련한 모멘텀 함께 봤고,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미래나노텍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지은 대표의 공략주 유일에너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에너테크 오늘 장에서는 소폭 쉬어가지만 어제 9% 넘는 강세가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제 그동안 소재 관련한 종목 많이 했는데 장비주네요, 이번에는. 네네. 이 시가총액 2,000억 미만이어서 지금 네. 1,996억인데요. 작은 회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좀 제가 너무 무거운 종목만 좀 준비한 것 같아서 좀 저도 좀 나름 탄력 있는 네. 종목을 준비하고자 했는데요. 이게 재미난 회사가 지금 그러니까 IPO 한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작년 2월 달에 했으니까. 이 IPO 한 회사들이 1년 지나면, 저도 이제 공모주 관련된 업무를 해봐서 아는데 1년 정도 지나면 좀 수급이 좀 깨끗해지거든요. 이제 기간의 보호예수 물량도, 락업 물량도 이제 8월 말부터 9월 달에 좀 상당 부분 풀렸고, 근데 아직도 공모가가 지금 16,000원인데 공모가의 한 15%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회사는 각형하고 파우치에 이 노칭 스태킹 장비를 납품하는데 SK온이 포드랑 연관해가지고 대량적으로 지금 장비 발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루오벌 그 합작법인 프로젝트가 장비단에서만 뭐 5조 가까이 해당되고, 여기서 SK온 관련된 그 수주 받을 것만 예상되는 게 뭐 한 400억에서 한 800억 정도고, 이미 지금 수주 잔량이 작년에 700억이었다면 지금 1,400억, 지금 아직 3분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집계한 게 지금 1,4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수주가 꾸준하고,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던 거는 사실 폐배터리 자회사 지금 제형택이라고, 이 회사도 폐배터리 관련 그 리튬을 추출하는 제형택이 지금 매출단에서는 한 600억, 죄송합니다. 매출단에서는 한 400억 되고 영업이익단에서 한 4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제형택도 내년에 또 상장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굉장히 이 노칭하고 스태킹 관련돼서 기술 진입 장비가 엄청나게 있는 회사다. 그리고 장비 관련돼서 공정이 이 전극 공정 있고 조립 공정 있고 활성화 공정인데, 이 조립 공정에서
셀 스택 방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성비가 좋고 굉장히 이 품질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 스택 방식이 계속적으로 가성비 단과 그다음에 생산 효율 향상 때문에 스택 관련된 그 공정 방식이 증가할수록 이 얘네가 유일에너테크가 쓰는 이 장비가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말 작은 종목, 통통 튀는 종목 관점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보자면 지금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데 어느 정도에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제 공모가 16,000원이 한 마이너스 한 13%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만 손절선으로 잡으면 17,000원대에서 저는 18,500원 지금 가격대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저는 장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짧게 20% 정도 선인 한 22,500원 정도 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각각 두 종목씩 네 종목의 공략주 확인해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훈훈한 주식 김지은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공략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죠.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종목 뭘 볼까요? 네, 오늘 종목 공개하기 전에 어제 종목 좀 급등한 종목들 리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에이텍티엔 어제 제가 편입을 해서 어제 제 말대로 14.75% 14,000원까지 21선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22선을 정확하게 찍어줬습니다. 예. 일단 현재 12,950원에 매수해서 한 8% 정도 수익인데요. 어제 보니까 이 종목 제가 소개하면서 쌍용 한국정보통신 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건 이제 상한가 간 부분인데 이 종목은 카카오 관련해서 화제 반사 수익주이기도 하지만 애플페이가 12월 달에 상륙합니다. 거기서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돌아가면서 순환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도 현재 수익이지만 충분히 더 추가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1선 어제 같은 경우는 3번 터치하면서 오늘 좀 조정 보이면서 오늘 그래도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 16,000원까지도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미국장이 좀 급등을 했죠. 그래서 뭐 게임하고 오늘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높아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컨텐츠 관련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알짜배기 제 종목 단기 급등주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는데 3,820원에 종목명은 치니뮤직을 한번 편입해 보겠습니다. 3,820원에 제가 편입을 하겠는데요. 네, 오늘 이 종목은 아주 지금 재료가 임박에 있는 종목이 강한 재료가 있습니다. 되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니뮤직 하면 밀리의 서재. 저도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오디오 서점이죠. 밀리의 서재를 듣고 있는데 국내 최대 전자 독서 플랫폼이죠. 밀리의 서재. 이게 바로 이제 10월 말쯤에 상장을 하기로 했는데 한 열흘 정도가 연기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보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상당히 더 좋다. 왜 10일 정도 좀 연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11월 초에 아마 상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밀리의 서재가 10일 정도 연기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저도 좀 자세히 들어가 봤거든요. 증권 신문서의 핵심 투자 이용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좀 부분을 좀 수정을 했어요. 앞으로 사업 내용이나 또 뭐 기타 위험이나 그리고 또 매출 부분이나 그런 부분 하다 보니까 열흘 정도 좀 지연이 됐고요. 밀리의 서재 공모가 밴드가 지금 현재 퍼 27.98배 정도. 그래서 한 주당 21,500원. 21,500원에서 25,000원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장 이후에 예상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지니뮤직 한번 보겠습니다. 지니뮤직이 현재 시가총액이 2,200억이니까 시가총액에 달한 자회사가 상장이 된다. 엄청난 호재죠. 그것도 한 1, 2주 후에요. 그래서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를 인수를 했죠. 인수를 했는데 38.6%의 최대 주주입니다. 물론 지니뮤직은 KT의 자회사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요즘 KT가 아주 잘 나가요. 통신 3사 중에서도 이익 성장률도 가장 높고 영업이익도 높고 컨텐츠에 확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니뮤직이 크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 지니뮤직이 시총이 2,200억 정도 되니까 시총의 버금가는 자회사 상장되면 지금 현재 PBR이 1.5 정도 되니까 지니뮤직이 완전히 가치주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밀리의 서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까지 더한다며
앞으로 지금 지니뮤직의 실적도 엄청나게 많이 더 좋아지겠죠. 보시면 되겠고 지금 PBR이 1.4 정도 되는데 가치주로 전략이 될 예정이다.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지니뮤직하고 그러면 인수를 했을 때 뭔가 시너지가 날 거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KT에서도요. 지니뮤직하고 밀리의서재하고 첫 오디오 드라마 합작품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컨텐츠 업계에 처음으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오디오 드라마 아시죠? 서점을 기반으로 한 오디오 드라마가 휴남동 서점입니다. 이걸 공동 제작을 해서 선보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우 오연서하고 또 배우 이수혁이 작가인 승우를 연기하는 부분인데 19명의 주연 배우들 관련해서 출연진 19명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8명이 AI 보이스가 연기됩니다. 이게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오디오 드라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KT가 대주주니까 AI 보이스 스튜디오를 구현된 가수 윤도현 씨 아시죠? 여기에 카메오로 등장하면서 휴남동 서점에서 손님 역으로 등장하는 7명의 목소리도 AI 보이스로 캐릭터에 맞춰서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니뮤직은 100억을 넘었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래서 올해 상반기하고 1분기, 2분기 보니까 한 60억 정도 넘게 나왔습니다. 65억 정도 나왔네요. 38억, 27억이니까. 작년에 100억이니까 상반기에 6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 12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 증가할 예정이고, 작년에 어찌됐든 간에 당기순이익이 좀 적자 마이너스 49억이었습니다. 근데 1분기, 2분기 합쳐서 지금 현재 11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도 아주 좋고, 당기순이익도 아주 좋고, 다음 달에 자회사, 밀리의서재가 상장을 하니까 상당히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한번 보시게 되면 8,000원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역시 좋은 거죠. 새로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사실은 어제 19% 정도 크게 거래량을 보이면서 이미 시작을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한 2,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 종목 좀 조정될 때 좀 모아가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은 지니뮤직 1차 목표가는 4,500원 정도, 4,500원이면 120원 정도 되는 충분히 저는 찍어줄 거라고 봅니다. 2차 목표가는 5,000원 정도.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손절가는 3,000원 정도 잘 하단 잡았으니까 하단 지지 저점 부분도 강력하게 만들어지면서 바닥에서 거래량 나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 일단 실적하고 강력한 호재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3,000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격 전략까지 들어본 지니뮤직, 앞으로 밀리의서재 IPO 관련한 기대감도 있고요.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맞이하면서 오늘장에도 주가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